지식인의 글쓰기와 말하기, 인문학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책 읽기, 글쓰기, 말하기, 토론하기, 인문학 훈련을 끊임없이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품위 있고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는 지식인, 소위 인텔렉추얼의 말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멋지게 말하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준 높은 인문학적 소양을 담아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글도 써야겠죠. 참 쉽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 좋은 글을 쓰고 말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요즘은 누구든 말 잘하고 발표 잘하고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도 CEO도 일반 직원도 다 그렇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일단 지식인을 뜻하는 단어 인텔렉추얼, 여러분 잘 아시죠? 인텔렉추얼 19세기 조지 고든 바이런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흔히 교육을 받아 지적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또 인텔리겐차라고 부르는 그런 지식계급에 속한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인이란 용어의 유래는 프랑스의 유대인 포병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스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드레피스 대위가 독일 측에 군사 기밀을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군사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복역 중입니다. 당시 양심과 도덕이 실종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측과 국가의 군사 재판이었으므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측의 대결에서 지식인의 역할 그리고 실천에 대한 논의가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 재심파와 좌파로, 재심 반대파가 우파로 갈라졌습니다. 좌파 우파의 갈등인 거죠. 이런 대립구도는 1930년대 파시즘과 반파시즘 논쟁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시 직접 행동에 나선 작가 에밀 졸라, 이런 지식인들이 핵심적인 그 시대의 지식인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지식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사회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식인이라면 좌파 우파에 그런 인상을 주게 됐습니다. 양신형 모두 이념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이에 따른 행동과 책임을 의식했다는 점에서 시대적으로 특기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지식인이 글쓰고 말하고 토론하고 인문학적 삶을 사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김홍국 교수의 인문학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여러분께 제시하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성인 또는 지식인이라면 책 읽기, 리딩이죠. 글쓰기, 라이팅, 말하기, 스피킹, 토론하기, 디스커션, 인문학, 휴머니티, 이런 5단계를 꾸준히 실천하고 훈련하면 성공적인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글쓰기, 말하기, 토론하기 참 어렵습니다. 글을 쓰다가 원고지를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일 많죠? 쓰던 편지를 구겨서 다시 새롭게 써야 했던 그런 기억들 나실 겁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글을 쓰다가 지우고 떠오르지 않아서 다시 지우기를 반복하던 일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다음에 이어질 단어와 문장이 생각나지 않아서 망설이다 지워버린 일 많을 겁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으며 쓰고 또 쓰는, 또 말하고 다시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복하면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김국TV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유튜브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와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험난한 사회를 살아갈 때 나의 가치와 철학을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세우고 살아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철학자 사르트르는 지식인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6가지 철칙입니다. 첫째,
대중 계급 내에서 영원히 되풀이되어 나타날 이데올로기와 싸운다. 지식인은 모든 이데올로기를 폐기하는 데 힘써야 한다. 둘째, 지배 계급에 의해서 주어진 자본으로서의 지식을 민중 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셋째, 혜택받지 못한 계급 안에서 실용 지식 전문가가 배출되도록 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계급과 유기적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넷째, 지식인 고유의 목적인 지식의 보편성, 사상의 자유, 진리를 되찾아 인간의 미래를 전망해 봐야 한다. 지식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눈앞의 당면 과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보여줌으로써 진행 중의 행동을 근본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섯 번째, 모든 권력에 대항하여 대중이 추구하는 역사적 목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지식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나서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변절자가 되기 쉽습니다. 아니면 휩쓸려 가기 쉽죠. 이러한 지식인이 되려면 인문학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책 읽기, 리딩, 글쓰기, 라이팅, 말하기, 스피킹, 토론하기, 디스커션, 인문학, 휴머니티즈 이렇게 5단계를 성공적으로 훈련해서 좋은 글을 쓰고 말하고 토론하고 또 실천하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밝아질 겁니다. 자, 첫째 단계, 책 읽기와 글쓰기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깊고 의미 있는 생각을 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리딩과 라이팅 합쳐진 단계죠. 좋은 책을 제대로 선정해서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읽기, 이것은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첫 출발점입니다. 삶의 양식이 되는 좋은 책을 고르는 것도 어렵지만 그 책을 제대로 알차게 읽는 것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인생의 간접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좋은 글과 바른 생각을 바탕으로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이팅과 스피킹이 결합이 된 단계입니다. 의미 있고 박수를 받는 말하기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 생각, 현안에 대한 해법 이런 것들을 담은 좋은 원고, 글이 있어야 됩니다. 글이 없으면 제대로 써진 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되고 알찬 내용이 머리에 담겨 있어야 청중을 감동시킬 멋진 연설이나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더듬거리는 연사, 핵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거짓된 발언을 하는 연사는 곧 사회 밖으로 이렇게 버려지고 퇴출됩니다. 잘 쓰고 바르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스피킹과 디스커션, 좋은 글쓰기와 말하기에 근거해서 알차고 의미 있는 토론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바른 말하기, 좋은 토론은 의사소통의 과정을 사회적으로 승화시키고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토론은 함께하는 상대를 압도해 더 많은 지식이나 실력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해법과 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바로 토론입니다. 그래야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와 국민, 또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수긍하고 또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좋은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와 실천을 향한 의견 수렴의 장이 마련되는 인문학적 성찰과 실천의 단계입니다. 디스커션과 휴머니티 이 결합이 되는 거죠. 좋은 말하기 실력 그리고 토론 실력은 사회와 역사에 대한 성찰,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돼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험을 직접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간접 경험인 독서 그리고 인문학적 공부를 통한 성찰과 실력의 연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 같은 인문학적 성찰과 실천이 다시 좋은 책을 만들어내고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좋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좋은 책 읽기를 통한 글쓰기와 말하기로 다시 돌아가는 단계죠. 휴머니티가 리딩으로, 라이팅으로 다시 연결되는 거죠. 또 스피킹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같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하는 공부는 좋은 책을 고르고 의미 있는 글을 쓴 뒤 말하기와 토론 실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이 쌓이게 되면 어떤 장소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본인의 실력까지 있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시사도민고 김홍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오늘은 지식인의 글쓰기와 말하기, 인문학적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책 읽기, 글쓰기, 말하기, 토론하기, 인문학 5단계에 대한 운행 마칩니다. 여러분도 멋지게 이야기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또 토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